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34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법원 앞에선 트럼프 찬반 시위가 벌어졌지만 우려했던 폭력 사태 등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34건으로 기업문서 조작과 관련돼 있습니다. 모든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장 136년형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맨하튼 형사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 이외에는 50분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인부 절차가 끝나자마자 급진좌파 검사의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정적 주기기로 돌리면서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고 현재 찍지도 않은 머그샷 티셔츠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인부 절차를 진행한 어제 인공지능 AI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상황과 거리두기를 계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서 극도로 말을 아끼고도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거리를 둔 채 상대적으로 차분하고도 유능한 모습을 보이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억 달러 규모의 대형 가상화폐 투자 사기가 LA를 포함한 3개 주에서 적발됐습니다. FBI는 가상화폐 계좌 6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버레이 인근 지역에서 최근 방어로 추정되는 화재가 17건이나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LA시 6지구 보궐선거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멜다 파디아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2위는 4명의 후보가 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인 아이사킴 후보는 5위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 스미밸리에 있는 레이건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메카시 하원의 장관의 회동에는 공화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7명이 동석합니다. 현재 지역 보안은 강화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차기 수장을 뽑는 선거위에서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교사 노조 로비스트 브랜든 존슨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2월 상품 서비스 등의 무역수지 적자가 705억 달러로 전월보다 2.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를 두고 미국 웨이팅하우스와 소송에 휘말린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 시 연방의회에서 연설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섞인 음료를 권한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학부모들에게 협박 전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 가해 학생이 받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배지환 선수가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자신의 생애 첫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LA 다저스는 콜로라도를 5대2로 꺾었고 LA 엔젤스는 시애틀에게 2대11로 대패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유타 재즈와의 연장 접전 끝에 135대 133으로 승리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레이커스와 클리퍼스는 오늘 맞대결을 펼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0.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4월 5일 수요일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어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뉴욕 맨하탄 형사법원에 쏠려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두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년 전 선거를 앞두고 성추문 입막음 목적으로 뿌린 돈이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엘빈 브래그 맨하탄 지방검사장은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기간 불리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숨기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기업 문건을 반복적으로 위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인부 절차를 마친 직후 진행한 회견에서 브래그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입막음 돈 의혹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한 건이 더 많은 3건이라며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기소의 핵심인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혼외 성관계 발사를 막으려고 대선 직전 13만 달러를 지급한 사건뿐 아니라 트럼프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던 UN 본부 앞 트럼프 월드타워 도어맨에게 3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관계 문건 자료에 담겼습니다. 또 역시 한때 불륜관계였던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한 것 역시 같은 사례로 인용됐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는 오직 코언을 통해 데니얼스에게 지급한 13만 달러 성격을 숨기려고 34건의 트럼프 그룹 문건을 위조한 그런 의혹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도어맨과 맥두걸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 사실은 기소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 정도로 재판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브래그 지검장은 뉴욕주 법에 따라 다른 범죄를 숨기고 속이려는 의도로 기업 문건을 위조하는 것은 중범죄라며 다른 입막음 돈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단지 한 번의 지급은 아니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 34건의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며 당신이 누구든 간에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문건 위조는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대선 도전에 방해되는 불리한 정보를 감추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불법 행위인 만큼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등 선거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방선거인 대선에 출마했던 그를 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브래그 지검장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그가 가진 돈의 액수, 힘의 크기가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34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트럼프 찬반 시위가 열렸지만 우려했던 폭력 사태 등의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YTN입니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든 뒤 법원으로 들어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머그샷 촬영과 수갑 착용은 생략됐고 법정안 촬영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모두 34가지. 특히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은 2건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성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 사건뿐 아니라 성인 잡지 모델 캐런 맥두걸과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언론사를 통해 맥두걸로부터 독점 보도권을 15만 달러에 산 뒤 보도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린 사건입니다. 공소장에는 또 트럼프의 혼외 자식이 있다고 주장한 트럼프 타워 도어맨에게 3만 달러를 건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입막음용 돈을 썼다며 중대한 선거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That is a scheme to buy and suppress negative information to help Mr. Trump's chance of winning the election.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The rule of law died in this country because while everyone is not above the law, no one's below it either. And if this man's name was not Donald J. Trump, there is no scenario we'd all be here today. 트럼프 출석에 앞서 뉴욕에는 경찰 3만 5천 명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트럼프 찬반 시위가 벌어졌지만 우려했던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I come out every day for Donald Trump. But today's a little bit special. It says Trump or death. And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my death. To promote Trump's new name, felony, that's what we named him here in the street. It's about time that he's facing some sort of justice. 법원은 오는 12월 검찰과 변호인을 다시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재판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법원 출석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며 최대한 거리를 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번에 기소장에서 나타난 또 다른 여성, 비슷하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사례를 들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사실관계 문건 자료에서 데니엘스에게 대한 돈 지급 혐의를 설명하면서 또 다른 여성 한 명에게도 15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라 거론했습니다.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여성이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캐런 맥두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10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맥두걸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해 왔습니다. 맥두걸은 잡지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예능 어프렌티스를 촬영할 때 LA에 있는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차례 트럼프와의 관계를 폭로한 인물입니다.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가짜 머그샷 티셔츠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소식이 알려진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새몰이와 또 검찰 수사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트럼프의 머그샷을 퍼뜨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검찰이 머그샷을 찍지도 않았지만 대선 캠프 측은 아예 없는 사진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흰색 티셔츠에는 머그샷 배경 앞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과 그 아래 Not Guilty라는 문구가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머그샷은 합성된 사진입니다. 처음으로 기소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인부 절차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어제 하루 종일 이 뉴스가 주요 뉴스를 다루며 집중 보도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전례 없는 역대 처음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법원 출석 소식을 긴급 보도를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맨해튼 법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물던 트럼프 타워 앞을 연결해 관련 소식을 전했고 주요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 인부 절차를 밟기 위해 숙소에 나선 뒤 차량에 올라 맨해튼 법원으로 향하는 그 순간까지 헬기까지 동원해 차량을 쫓아가며 처음 있는 전직 대통령의 형사 법원 출석 장면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모두 다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문을 찍는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사들은 법정에서 진행되는 기소인부 절차를 생방송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지만 후안 머천 판사가 이를 불허해 방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머천 판사는 언론의 사진 촬영은 허용해 50여 분간 기소인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진이 보여지면서 방송들은 법정 내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처음이란 점에서 어제 뉴스는 모든 언론 매체 공통 관심사였지만 매체 성향에 따라 이 보도하는 미묘한 차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기소가 본 적 없는 규모의 엄청난 선거 개입이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손익계산이 분주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건의 의혹과 상대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와 함께 등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의 기소가 여태껏 본 적 없는 규모의 엄청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와 당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란 것입니다. 자신을 기소한 검사와 담당 판사 모두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And I never thought anything like this could happen in America. I never thought it could happen. The only crime that I have committed is to fearlessly defend our nation from those who seek to destroy it.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은 매우 높습니다. 3건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당사자들이 진실 규명을 요구할 뿐 아니라 중간에서 일을 처리했던 변호사와 지인 등도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Uphold our solemn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everyone stands equal before the law. No amount of money and no amount of power changes that enduring American principle. 성추문 말고도 트럼프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는 여럿입니다. 지난 대선 때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구성된 특별 대배심이 비공개 수사 보고서까지 낸 상태입니다. 지난 2021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의 배후 조종 의혹과 마로라고 자택에서 발견된 비밀 문서도 폭탄입니다.
And so I think in some ways, once you break that taboo or that ceiling, it does open the door for others to come forward. And I think 기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물 터진 의혹의 벽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의문 부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4월 5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쪽 오늘 맑고 온화하겠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는 오늘도 약간의 바람이 불지만 오늘 낮 기온 5, 6도가량 오르고 한낮에는 풍부한 햇살이 비치기 때문에 오늘 포근한 봄 기온 느낄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 내일도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5, 6도가량 더 높아져서 예년 기온을 약간 웃돌겠습니다. 금요일의 낮 기온은 5도가량 다시 내려앉겠지만 토요일 다시 예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해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렇게 당분간 온화한 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4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1도, 48도, 해안 지역은 63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역시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0도, 낮 최고 기온은 54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크렌셔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 방향에서 105번 이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입니다. 레이구드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34번 웨스트 방향에서 5번으로 연결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LA 도착했습니다. 차 총통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오늘 시미밸리에 위치한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회동할 예정으로 이들 만남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오에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차이 총통이 어제 숙박한 보나벤처 호텔 앞에서는 성조기와 대만 국기를 흔들며 반기는 친중국 시위대, 그리고 중국 국기를 흔들며 배신자다라고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오늘 회담이 열리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 부근에도 친중단체 회원들의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지역 경찰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앙아메리카 2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어제 LA에 도착해 오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만나게 됩니다. 중국이 지난해 8월 타이완 봉쇄 같은 고강도 무력 시위에 나설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방문에 반발해 중국은 사흘간 타이완 해역을 봉쇄했습니다. 홍식스 폭격기를 비롯한 전투기 66대가 뜨고 탄도탄 11발 가운데 4발이 타이완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때마침 여름 휴가를 겸해 열리는 중국 수뇌부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군사 긴장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3기 공식 출범 직후 재개방과 경제 성장에 전념해야 할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중국을 찾은 유럽 정상들과 관계 회복을 논의하는 시점에 발톱을 드러내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 타이완 방문을 추진했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한 발 물러나 미국에서 차이잉원 총통과 만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타이완 총통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반중 정서를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중국은 차이 총통의 방미에 맞춰 친중 성향의 마잉주 전 총통을 초청하고 발언 수위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이완 주변 무력 시위 역시 지난해 주요 고비 때와 비교하면 특별할 게 없습니다. 타이완 해협 특별 순찰에 돌입했다고 선전했지만 군함이 아닌 해사국 순찰선을 보낸 정도입니다. 타이완에 대한 수출입 규제나 최근 온두라스와 단교 사례처럼 비군사적 보복 수단도 많습니다. 물론 차이 총통과 메카시 의장의 회견 형식과 내용에 따라 중국이 예고한 반격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인종차별적 발언 논란 등으로 사퇴한 누리 마르티네즈 LA 시의원의 이 후임을 뽑는 6지구 보궐선거 최종 승자는 6월에 가려지게 됐습니다. 어제 치러진 6지구 보궐선거 총 7명의 후보들 가운데 과반이 넘는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 확실시됐기 때문입니다. 누가 1위를 하건 6월에 열리는 선거에서 결선투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이멜다 파디아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2위 인물은 마리사 알카라즈 후보, 그리고 로즈 그레고리안 후보, 마르코 산타나 후보 3명의 후보가 박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는 오는 6월에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합니다. 한편 아이작 후보는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방의정부 USPS가 이번 4월 한 달 동안 LA에서 총 8번의 취업 박람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대규모 채용에 나섭니다. USPS의 취업 박람회는 어제 날짜 4일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장소는 70001 사우스 센트럴 애비뉴에 위치한 LA 프로세싱 앤 디스트리뷰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USPS 측은 풀타임과 파타임 직원 채용에 나서고 지원자는 18살 이상입니다. 범죄 기록 조회를 통과할 수 있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취업 박람회에 직접 참석이 힘든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대 제네시스가 산타모니카에 브랜드 전용 쇼룸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제네시스가 서부 최초로 산타모니카 브랜드 전용 쇼룸을 오픈했습니다. 미주에서 5번째 독립 판매 쇼룸이자 가주 최초의 브랜드 쇼룸입니다. 브랜드 쇼룸 제네시스 산타모니카는 고객 맞춤형 구매와 직접 찾아가는 시승 서비스는 물론 온라인 신청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이 원할 때 직접 차량을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네시스는 이날 오픈을 기념해 제네시스 기브스를 통해 산타모니카 지역 보이즈 앤 걸스 클럽의 스팀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20,000를 기부했습니다. 브랜드 쇼룸에는 GB6와 GB70과 같은 신형 차종이 디스플레이돼 있고 손님들을 위한 모던함이 돋보이는 휴식 공간도 있습니다. 제네시스 산타모니카 지점 제러드 펠럿 대표는 한국의 손님이라는 개념의식과 한국 회사라는 소명을 갖고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에 중점적으로 고객 유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nd one word that we really like from Korean language is 손님, honored guests, right? So we want anyone who visits Genesis Santa Monica or any of our facilities to feel like they are 손님, honored guests. So when you walk into Genesis Santa Monica, you notice immediately, wow, it's so open. 또한 계속해서 조만간 서부 지역에 제네시스 쇼룸을 오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메트로링크가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서 무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민들은 당일 22일 메트로링크 역 승차권 기계에서 프로모션 코드 얼스데이 2023을 입력하면 무료로 승차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고객들은 전날인 21일 메트로링크 앱
원래 섹션에서 무료 승차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고객들은 21일 전까지 메트로링크 앱을 다운로드 받고 계정을 만들면 무료 승차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메트로링크는 지구의 날 기념으로 남가주 여행 사진 대회도 진행합니다. 대회 참여 희망자는 24일 전까지 사진을 메트로링크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우승자 3명을 선정해서 연간 무료 승차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과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도 지구의 날을 기념해 22일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무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매월 $1,000를 지원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보장 시범 프로그램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위탁가정에 맡겨졌던 청소년 200명을 선정한 뒤 2년 동안 매월 $1,000를 지원함으로써 성인이 된 후에도 저소득층 또는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립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 이번 이 확대 내용의 골자입니다. 홀리 미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상정한 기본소득 보장제 범위 확대안은 청소년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원 청소년 수는 200명으로 선정될 경우 2년 동안 매월 $1,000 기본소득을 보장을 하고 LA 카운티가 기본소득 보장제 범위를 전환기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확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예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노숙자 문제가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인 상태에서 커뮤니티 내 가장 취약한 계층 가운데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 위탁가정 아동이었던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부터 노숙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탐 크루즈처럼 건물에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단 3분 만에 리커 업소를 털어 유유히 달아난 전문 절도범에 의해 한인업주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문 절도범에 의해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 위치한 한인 리커스토어가 입은 피해는 $15,0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업주 맥스 문 씨는 지난달 27일 업소에 출근을 했다가 바닥에 하얀 먼지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천장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시선을 위로 향했는데 이 천장이 뚫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날 26일 오후 4시 30분경 남성 용의자 한 명이 천장을 뚫고 가게 안에 침입해 3분 만에 로또와 담배 같은 돈이 되는 물품을 싹쓸이하고 캐시 레지스터를 털어 현금 $4,400를 훔쳐 달아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업주는 용의자는 가게가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알고 일요일인 26일 밝은 오후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보험사에서 도둑맞은 복권은 크레딧으로 보상해주기로 했지만 지붕 수리비를 비롯해 강도당한 담배와 현금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지붕 수리업자로부터 이틀 전에도 다운타운 리커스토어에서 지붕을 뚫고 강도가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들었다면서 건물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정작 너무 부실해 이 같은 강도 피해가 잦게 일어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수억 달러 규모의 대형 가상화폐 투자 사기가 LA를 포함한 3개 주에서 적발됐습니다. FBI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 조직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 끝에 LA 등에서 거액의 화상화폐 계좌 6개를 적발해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이른바 돼지도살로 불리는 신종 가상화폐 투자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FBI가 LA와 애리조나 및 아이다호주 등에서 영장을 통해 이번 사기와 관련된 총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계좌 6개를 압수했고 이 중 절반인 6,640만 달러가 LA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최소 10명의 피해자를 LA에서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돼지도살 사기 수법은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한 뒤 가해자들이 통제 가능한 허위 암호화폐 지갑 또는 웹사이트에 자산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초기에 돈을 불려주고 점차 투자 규모를 높이게 한 뒤 가로채기 때문에 마치 돼지를 살찌게 한 뒤 도살에 많은 고기를 얻는 모양의 비유에 돼지 도살로 불리게 됐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 우길기로 치장된 관광 인력거가 돌아다닌다는 제보를 받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했습니다. 서 교수는 어제 SNS를 통해서 세계인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센트럴파크 내에 대형 우길기가 활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센트럴파크 사무소에 조처를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들이 빠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길기 관련 영상도 함께 첨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교수는 메일에서 우길기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서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같은 의미인 전범기라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툴레어 지역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툴레어 지역에는 보통 아몬드, 피스타치오 이런 견과류와 우유, 과일 이런 것을 주요 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툴레어 분지 100년 전에는 이곳이 호수였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호수였는데 한동안 메마르면서 이 지역이 이렇게 피스타치오, 아몬드 그리고 견과류와 우유, 과일 등의 주요 산지 역할을 10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폭우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이 툴레어 지역이 다시 호수가 됐습니다. 홍수로 마을들이 피해를 입었고 농장이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록적인 폭설로 이 근처의 산악지대에 눈이 잔뜩 쌓여 있는 것도 농민들의 시름을 키우고 있습니다. 눈이 녹아 흘러내리면 산 아래 마을은 홍수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툴레어 지역의 상수지구 책임자 매트 헐리는 지난 75년 동안 목격하지 못했던 눈이 산에 쌓여 있다라면서 더 큰 피해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무부가 2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705억 달러로 전월보다 2.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 하락과 소비 위축으로 수입은 1.5% 감소한 3,21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2,512억 달러로 2.7% 줄어들어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무역 적자 폭이 커진 것, 그리고 수출과 수입 모두 나란히 감소한 것, 경기 둔화 신호다라고 전문가들이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3월 민간 고용이 14만 5천 개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집계치 중앙값은 21만 개였습니다. 오늘 아침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 내놓은 3월 민간 고용은 14만 5천 개 증가하는 데 그쳤고 2월에는 24만 2천 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레저와 접객, 건설 등에서 증가했고 금융과 전문직,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 제조업 등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월의 일자리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여러 신호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행복하게 느끼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행복을 어떻게 돈으로 사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좀 덜 버는 게 아닌가 생각해봐라, 이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14만 5천 달러가 있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해당 금액은 퍼듀대학과 고 뱅킹 레이츠 측이 지난 3월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전국 각지 주민들의 생활비 등 여러 지출 항목을 토대로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연소득 소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지난 2018년 퍼듀대학 측이 동일한 질문을 물어봤을 당시에는 전국의 주민들은 연 10만 5천 달러를 벌어야 행복감을 느낀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고 뱅킹 레이츠 측은 해당 수치를 벤치마킹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주의 경우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주민들이 벌여야 하는 최소 연수입은 14만 5,635달러로 확인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주의 경우 생활비가 워낙 높아 행복을 느끼기 위한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가주는 16.3%의 실업률을 겪었으며 현재 4.1%의 실업률을 겪고 있는데, 해당 수치 역시 전국에서 높은 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가주 지역의 집값이 치솟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활비가 비싸지다 보니 가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절대소득 수준이 덩달아 오른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주에 비해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보다 높은 연소득 수준이 나온 지역으로는 매사추세츠와 하와이로 밝혀졌습니다.
매사추세츠의 경우 연 15만 5,395달러, 하와이의 경우 연 19만 5,300달러의 수입이 있어야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시시피의 경우 행복을 위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시시피의 경우 거주 비용이 낮아 연소득 88,725달러만 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라호마와 알라바마 또한 낮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각각 연 91,035달러와 연 91,455달러면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이번 조사에서 공개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연수입은 상대적인 요소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시가 세입자 퇴거 조치 양산을 막기 위해 자체 세입자 보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팬데믹을 이유로 연장됐던 LA 카운티의 퇴거 방지 규정이 이달 초부터 효력이 사라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나오자 이 같은 대책이 선보인 것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실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까지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와 또 렌트비 상승을 억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세입자 보호 규정을 밝힌 것입니다. 일단 세입자가 렌트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특정 액수의 렌트비가 밀리지 않았다면 퇴거 조치할 수 없습니다. 스튜디오는 $1,534, 원베드룸은 $1,747, 투베드룸은 $2,222, 그리고 쓰리베드룸은 $2,888까지입니다. 일단 건물주는 서면으로 퇴거 조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퇴거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은 내년 1월 31일까지 애완동물과 추가 세입자로까지 확대합니다. 렌트비 컨트롤 유닛으로 구분된 곳에서 렌트 인상 금지를 내년 2월 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또 일반 유닛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2개월 내에 10% 이상의 렌트비 인상 조치가 있다면 세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사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퇴거 통지도 세입자에게 고지한 뒤 3일 이내에 LA시 주택국에 알려야 합니다. 동시에 해당 규정을 세입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아파트 내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제약 건강용품 업체 존슨앤존슨이 바람 논란을 일으키던 베이비 파우더 제품의 제조물 책임에 대한 배상금으로 89억 달러를 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21년에 설립한 자회사 LTL 매니지먼트의 파산 보호를 재신청하면서 이러한 배상 계획안의 승인을 법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법원과 다수 소송 당사자들이 이런 파산 계획안에 동의하면 존슨앤존슨은 지난 수년간 이어져 왔던 베이비 파우더 제품 소송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탑승객으로 가장 붐빈 국제공항 대부분은 이곳의 미국 공항이었습니다. 최상위 10위 중 5개를 차지했고 탑5 가운데 4개가 미국 공항입니다. 이 조지아주 아틀란타의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지난해 9,370만 명의 여객이 비행기를 타고 내렸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충격이 더 심했던 전년도에 비해 24% 급증한 규모이지만 코로나 직전인 2019년 규모에는 15% 미치지 못했습니다. 2위는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로 7,340만 명이었고 3위는 6,930만 명의 콜로라도주 덴버 국제공항입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 4위, 그리고 LA 국제공항이 6,590만 명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곳에서 가장 붐빈 공항은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두바이 공항으로 6,610만 명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거행되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내 질 바이든 여사가 대관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찰스 3세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이런 계획을 통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축하를 전했고 질 바이든 여사가 미국을 대표해 대관식에 참석하길 고대하고 있음을 전달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관례적으로 영국 국왕의 대관식에는 불참해왔습니다. 1953년 열린 찰스 3세 모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대관식에도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불참하고 대표단이 대신 참석한 선례가 있기도 합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마약 펜타닐 억제를 위한 노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로 멕시코 대통령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중국에서 멕시코로 넘어오는 펜타닐 석천정약 통제를 부탁하기 위해 중국 측에 편지를 보냈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난달 22일경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이 서한에는 펜타닐 수입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선박이 또 어떤 항구로 도착하는지 등에 대한 세세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비 마약으로도 불리우는 이 펜타닐은 당초 진통제로 개발됐지만 오남용 문제로 많은 이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7만 명이 숨진 이곳 미국에서는 정부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미국 내 펜타닐이 중국에서 공급되는 화학물질을 기반으로 멕시코 카르텔에서 대량 생산에 밀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콜로라도 로키즈와의 경기에서 5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LA 엔젤스는 웬일로 잘하나 이렇게 생각도 많이 했었죠. 어제 시애틀에게 2대11로 대패했습니다. 시애틀의 타격 코치는 이치로입니다. 그래서 이치로 전 선수 지금 오타니 선수와 또 만나는 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에서 신인 활동을 하고 있는 배지환 선수가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홈런을 쳤습니다. 빅리그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첫 홈런입니다. KBS입니다. 2회 초 피츠버그의 8번 타자 배지환이 투수의 빠른 공을 노렸다는 듯이 쳐냅니다. 타구가 커 보이는데요. 배지환의 역사적인 빅리그 첫 홈런. 배지환이 쳐낸 이 타구 보스턴의 명물이죠. 외야 담장 그린 몬스터를 살짝 넘어간 후 그라운드로 떨어졌습니다. 배지환은 내야 수비에서도 보스턴 데버스의 땅볼 타구를 잘 처리하는 등 안정적이었습니다. 8회엔 외야수로 이동했는데 악연일까요? 나이스 캐치! 이번에도 데버스의 타구를 배지환이 잘 잡아냈습니다. 보스턴 팬도 데버스도 망연자실한 표정. 반대로 배지환에겐 최고의 하루였네요. 미국 프로골프 투어 마스터스가 개막합니다. 한국 골프의 새 희망인 김주영 선수가 우상인 타이거 우즈와 연습 라운드를 하면서 이례적인 특별 대우를 받고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출전만으로도 그룹 관중을 몰고 다니는 마스터스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즈의 연습 라운드 동반자로 맥킬로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김주영이 함께했습니다. 평소 우즈를 선망의 대상으로 여긴 김주영은 꿈 같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타이거 우즈인데 첫 마스터스에 타이거 우즈랑 같이 함께해서 정말 꿈 같았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영광스러웠고 이게 현실인가 가끔씩 생각이 들었는데 21살의 김주영은 한국을 넘어 PGA 투어가 주목하는 차세대 스타입니다. 지난해 역대 두 번째 최연소 우승에 이어 1996년 우주 이후 처음으로 만 21살이 되기 전에 2승을 기록했습니다. 마스터스 첫 출전에도 우주와의 연습은 물론 공식 기자회견 대상자로 선정될 만큼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우승 여부도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우즈는 통산 5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린 2019년에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며 의미심장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Whether I'm a threat to them or not, who knows? People probably didn't think I was a threat in 19 either, but it kind of turned out okay. 골프 황제가 교통사고 이후 또 한 번 기적 같은 드라마를 쓸지, 김주영이 우주의 최연소 우승 기록을 넘어설지, 명인열전 마스터스는 내일 시작합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LA 레이커스가 정규 시즌 막판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레이커스는 어제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135대 133, 딱 한 골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장전 승부였습니다.
정규 경기 지금 딱 3경기 남겨놓고 있는 레이커스는 막판 4연승을 달리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6위 LA 클리퍼스와 승차도 없앴습니다. 다만 상대 전적에 밀려서 7위에 자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서부지구 6위를 놓고 LA 레이커스, LA 클리퍼스, 골든 스테이트 이렇게 세 팀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6위가 왜 중요하냐면요.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는 팀이 6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7위부터 10위는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두 팀을 가리게 되는데 여기에 떨어지면 아예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지 못하기 때문에 6위 직행하는 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4월 5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